저는 최은희입니다. 올해 64세죠.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누가 믿겠어요? 젊은 시절엔 정말 활기찼거든요. 그땐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쁘고 신나는 나날들이었어요. 아침엔 홍콩 바이어와 통화하고 점심엔 독일 업체와 미팅을 잡았죠. 영어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나 봅니다. 미세스 최, 이번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외국 직원들이 저를 찾을 때면 어깨가 으쓱했어요. 번역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제 영어 실력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의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퇴근 후엔 동료들과 호프집에 갔어요. 오늘 성사된 계약 이야기, 내일 만날 바이어 이야기로 밤이 깊도록 수다를 떨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에요. 남편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와도 전혀 문제 없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아이들도 엄마를 대견해했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세상이 온통 밝아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나 봐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 일에서 오는 성취감, 가족의 따뜻한 시선,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제가 참 순진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회사 동료였던 김 과장 말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희 씨, 큰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은행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해서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평소에 저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처음엔 말렸지만 제가 워낙 우겨서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김 과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때 제가 정말 바보 같아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거죠. 6개월 후 김 과장은 사업 실패로 잠적했습니다. 남은 건 천문학적인 빚뿐이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보증인이시니까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까지 팔아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정말 급해. 하지만 언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은희야, 내가 보증 잘못 써서 생긴 일 아니야?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마. 오빠에게도 매달렸어요. 무릎까지 꿇었죠. 오빠,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야, 내가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냐? 오빠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들에게 짐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떨어뜨렸어요. 아이들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20년을 보냈어요. 남편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뜨리면서 겨우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제 몸은 여기저기 아팠고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강해지겠다고 말이에요.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는 이미 60을 넘었고 어디서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러다 찾은 게 빌딩 청소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남들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죠. 처음 청소복을 입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한때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었던 제가 이제는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쓰렸어요. 아줌마라는 호칭이 그렇게 서글플 줄 몰랐거든요. 하루 종일 몸을 구부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견뎠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점심시간엔 구석진 곳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예전 생각이 났어요. 저도 저렇게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부어올랐어요. 거울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제 모습이 보였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사라지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나 봐요. 어느새 제 영어 실력도 녹슬어갔습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잊혀갔죠. 가끔 영어 단어가 생각날 때면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벽같이 나와서 빌딩을 청소하고 오전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12층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통역사가 언제 와요? 벌써 30분이나 늦었는데. 문틈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초조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외국인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다른 미팅도 있어서 곧 나가야 하는데.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영어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단어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한국 쪽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통역사님이 곧 도착하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외국인은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인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5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제 손에 든 걸레가 떨렸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문제에 부딪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 업체는 급한 마음에 계속 한국말로만 설명하려 하고 외국인은 답답해하고 있었죠. 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묻어두었던 제 영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 한국 대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계약인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청소복을 입은 제가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당연히 놀랐겠죠. 외국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통역사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는 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영어로 대답했어요. 외국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도구를 구석에 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품질 보장과 정신 아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죠. 저는 한국말로 정확히 전달했어요. 품질은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부분에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 대표의 대답을 다시 영어로 옮겼죠. 30분 정도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마침내 외국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이 환해졌어요. 한국 대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겨 일어났어요.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대표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거든요. 며칠 뒤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청소하시는 분. 돌아보니 그날 회의실에 있던 한국 대표였습니다.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은 60대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대표님 표정은 진지했어요. 별일 아니라니요. 선생님 덕분에 몇십억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마음만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돈을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대표님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제 손녀가 있는데요. 10살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학원이나 과외로 만나는 선생님들을 자꾸 어려워하네요. 제 마음이 뭔가 이상했어요. 선생님이라면 우리 손녀도 할머니 생각하며 편안해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손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과외비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이와 이야기해봤나 싶었거든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명함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어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속삭였어요. 해보고 싶다고,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틀 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외해보겠습니다. 소녀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정말 밝고 똘똘한 아이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첫 만남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었거든요. 영어 정말 어려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너무 딱딱하고. 지은이의 고민을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처음 영어를 배울 때 똑같았거든요.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한국말 하듯이. 천천히 쉬운 단어부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할머니도 너만 했을 때부터 배웠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해줬어요.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것,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대박. 할머니 완전 멋있으셨네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 같았죠. 주 3회, 2시간씩 수업을 했어요. 지은이는 정말 빨리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스펀지 같아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영어로 자기소개했어요.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지은이가 자랑할 때마다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거예요. 청소만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를 쓰는 일이니까 몸도 덜 피곤했어요. 밤에는 다음 수업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은이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서서히 풀렸어요. 지은이네 가족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와 수업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아이는 이제 영어로 일기도 쓰고 간단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할머니, 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지은이가 상장을 들고 달려왔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이의 성취가 곧 제 기쁨이었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자세도 한결 곧게 펴져 있었죠. 청소복 대신 깔끔한 옷을 입고 손에는 책과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지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됐죠. 하지만 달라진 건 지은이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요. 지은이와 함께 영어 책을 읽고 외국 드라마도 봅니다. 제 영어 실력도 예전보다 더 늘었어요. 무엇보다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67살이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엔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지은이 친구들이 소개해줘서 시작하게 됐죠. 이제는 제법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 생각이 나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희망도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던 영어 실력,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게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당신도 지금 가진 걸 포기하지 마세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경험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옵니다. 제가 그 증거거든요.